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어요. 네, 대치동에서 한대부고 국어 전문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뭐 대치동 여기저기서 수업을 오래 했었고요. 뭐 재수반에서도 15년 정도 수업을 했고, 대치동에서는 12년 동안 학생들 주로 내신 관리 위주로 수업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쌤들하고 좀 약간 구별되는 독특한 커리어가 있는데, 그 출판사랑 계약을 맺고 꽤 오랫동안 책을 써왔어요. 그래서 뭐 비상교육의 책도 썼고, 이번에 아쉽게도 한대보고 교과서는 아닌데, 한대보고 교과서는 미래행 교과서잖아요. 근데 현재 개정된 천재교육 평가문제집 천재 김수학 교과서에서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 능력이 있고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는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3쪽을 보시면은 솔직히 뭐 설명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뭐 자기 자랑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랑을 살짝 해야 돼가지고 놀라운 적중률, 확실한 결과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카톡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쌤들 보면은 묵혀두고 막 몇 년 동안 똑같은 카톡을 쓰는데, 이거는 작년에 받은 매우 신선한 카톡 내용들이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서 선생님 정말 점집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선생님 그 점보는 유튜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걸 맞췄다고 놀라면서 카톡이 왔었고, 그리고 점수를 잘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보낸 카톡들도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이런 친구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이 좀 깔끔하고 경쾌한 그런 강의를 선호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 수업은 한대국어에서도 상위권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대국어에서 상위권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맞고, 그리고 3번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고 긴밀한 의사소통. 그래서 우리가 한대국어 학생들이 야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번에 좀 전초화가 뭐 최신 뉴스긴 하죠. 원래 작년까지 전초화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얽매여가지고 야자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초화 시스템이 좀 폐지가 되면서 야자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여튼 한대부고가 자사고고 아이들이 야자도 있고 학원 일정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클리닉 시간을 잡아갖고 따로 봐주기는 국어 같은 거 보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빠르게 카톡이나 뭐 줌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질의응답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래 저는 수능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작년에 입학한 친구들부터, 그러니까 얘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입학하면 2학년 선배님들이 되겠죠. 좀 수능 쪽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내신이 반영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이전까지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만 수시에 반영이 돼가지고 10번의 시험을 보고서 아이들이 수시 원서를 썼는데, 이제는 12번의 시험을 보고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이번 1학년 때 저를 만나는 아이들은 어쩌면은 아이들하고 저하고 뭐 코드가 맞는 케미가 좋은 친구들은 저를 3년 내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3년 내내 내신 관리를 저한테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저하고 자주 접하게 된다면은 뭐 수능까지도 제가 챙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 수업을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선언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모의고사 점수, 아이들이 1년에 뭐 3월, 6월, 뭐 9월, 11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성적을 계속 성적표를 받으면서 내신까지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쪽하고 5쪽에는 선배들의 저를 추천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졸업생들의 증언이고요. 그리고 6쪽, 7쪽은 현 재학생들이에요. 저는 재학생들이 이런 거 써주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이 제 수업의 만족도가 되게 컸다면서, 내신 때 너무너무 도움을 받았다면서 기꺼이 써줘갖고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뭐 강의 후기 이런 것들은 뭐 강사들의 자기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꼭 자세히 읽어보길 부탁을 드리는 게, 읽다 보면은 뭐 저의 장점도 알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내신 준비를 했구나, 이런 노하우들이, 방법들이 좀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진 않을 테니까 한번
집에 돌아들 가셔갖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가 이제 공부와 연관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1 때는요 공통국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통국어 교과서는 2권이죠.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가 있는데 실려있는 내용이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1학기 교과서인 1권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학기 교과서인 2권에도 똑같아요. 다시 쓸게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학년은 마치 뭐 대학교로 치면은 뭐 전공 필수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국어와 연관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2가 됐어요. 고2가 되면은 이제 과목이 조금 심화되고 세분화가 되겠죠.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보통 고2 1학기 때는 문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학을 하는 게 한대부고의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는 문학이 문학을 하고 다른 거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문법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요. 물론 공립 같은 경우는 2학년 내내 1년 내내 주구장창 문학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2학년 때. 하지만 한대부고는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2학년 1학기 때는 문법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고3 때는 뭘 하느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사실 화법과 작문은 비중이 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사립고에서는 이거를 많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공립고 같은 경우는 공립은 국가에서 정해진 교육부에 정해준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화법, 작문 같은 단원도 패스하지 않고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사립고 같은 경우는 실제 입시에서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는 화작 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생략을 한단 말이죠. 3학년 때는 요즘에 수능에서 뭐 킬러 문항이 국어에서 있는 곳은 단연 독서겠죠. 한대부고가 작년에 발표한 우리 친구들 커리큘럼 보면은 3학년 1학기도 독서고 2학기도 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쭉 독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과정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사립고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대부고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화법, 작문 단원이 있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에서 화작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문학 중심으로 교과서에서 수업을 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부교재, 학력평가 모음집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한대부고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문학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문법을 엄청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한대부고 커리큘럼에 맞게 써놨죠.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사실 독서 교과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독서 교과서가 나오는데 3학년은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되니까 아직 5등급 체제로 공부한 애들 중에서 3학년이 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은 아마도 이전에 해왔던 관행, 한대부고의 관행을 생각해 보면은 EBS 교재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EBS에 있는 독서 지문으로 공부를 하고 내신을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년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고등학교 3년 로드맵이라고 잡아놓은 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갖고 3년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입학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만약에 구공부가 소홀했다.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입학 전에는 고1의 1학기와 2학기는 크게 봤을 때 1학기는 현대고 2학기는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학교도 있긴 한데 한대부고는 1학기는 철저하게 현대고 2학기는 고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현대, 문학도 현대. 그러면 이번 입학을 앞두고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현대 문법, 현대 문학을 1학기 대비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학기 대비용으로. 그러면 고전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전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여름방학 때 고전 문법과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여름방학 때. 한대국어는요. 작년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신 다 1등급 찍고요. 그리고 2학년 넘어갈 때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대부고는 이미 뭐 정보가 있으시겠지만은 부교재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 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부교재 시험 범위가 많은 게. 그래서 이따가 한대부고 고1 내신 시험 범위도 살펴보겠지만은 고1 때 부교재의 내신 범위가 많았던 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고2 때 부교재의 시험 범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어를 압도하고 능가합니다. 수능 기출 문학이 들어가요. 수능 기출 문제집 문학책이 들어가요. 그래서 EBS 교재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더텅이라는 검정색 책 있잖아요. 마더텅은 색깔로 학년이 구분될 때가 있는데 새카만 책이 고3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새카만 책이 한 권이 1학기 시험 범위 전체였어요. 두께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되는 겨울방학 때는 이 표에서는 여기죠. 제가 여기 써놨죠. 수능 기출문학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내신은 반복과 복습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내신이라고 하는 건 숙련도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수능 기출 문제는 솔직히 고3들이 봐도 어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수생도 버거워할 때가 있는데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아이들이 봤을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때 미리 봐두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겨울 때 수능 기출 문학을 미리 봐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2 학력 평가를 푸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능력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온다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수능 기출 문학 하는 김에 수능 기출 문법이나 독서도 도전해 볼 만해요. 근데 본인이 모의고사가 좀 3등급에 딱 걸치거나 3등급 미만이다 하면은 그냥 고2 가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2학년 1학기 때 내신 집중 대비 하시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한대부고는 2학기가 문법이기 때문에 미리 문법을 쫙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문법 배우잖아요. 1학기 때 현대문법, 2학기 때 고전문법. 근데 이 한 학기를 지나고 애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한대부고 내신 쭉 해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까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반년을 문법을 쉬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환기시켜 놓은 다음에 본격적인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갈 때쯤에 겨울방학 때 당연히
이 겨울방학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흔히 이제 뭐 티처스에도 출연하고 뭐 대치동에서 유명한 굉장히 뭐 메가나 이투스나 뭐 대성마이맥이나 저는 보통 이제 SDM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시대의 이제 대성 메가스터디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을 찾아갖고 수능 공부들을 하러 갑니다. 네. 근데 그 분들이 초반에 쓰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수능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 수업 들으러 가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공부를 해도 괜찮고, 만약에 본인이 혼자 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어렵다는 독서 공부가 다 빠졌잖아요, 지금요, 과정에서. 그래서 겨울 때는 독서 공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3 올라가는 겨울 때, 고3 올라가는 겨울 때. 그리고 그게 한대부고 내신 대비도 되고요. 만약에 이전과 변화가 없다라고 친다면은 제가 작년 얘기 말씀드릴게요. 작년, 아직 올해 3학년 내신 시작 안 했으니까요. 작년부터 한대부가 갑자기 3학년 때 독서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작년부터요. EBS 수능 특강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이 정도 되잖아요. EBS 수능 특강은 3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뭐 엄매나 화작 이렇게 쪼개지는데 4권 중에서 아이들이 작년 애들까지는 선택이 가능했으니까 3권 봤으면 됐겠죠. 이 책 한 권이 시험범위예요. 그냥 3학년 때. 그러니까 절반이 1학기 중간, 절반이 1학기 기말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2년쯤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면은 본인이 수시로 확실하게 자신감이 섰던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래도 좀 정시 파이터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게 좀 서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수시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답이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방학 때 수능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EBS 수능 특강을 예습할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내신 때 이걸 볼라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 이미 겨울방학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미리 봐두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짐작인데, 제 촉이 맞다면은 얘네부터는 3학년 2학기 때도 내신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1학기 때 수능 특강을 공부시켰다면은 2학기 때는 도대체 무슨 책으로 내신을 넣을 거냐? 아마도 수능 완성을 쓸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잡고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이거 보시면,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와 있지만 어머님들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에 자사고들의 트렌드긴 해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공통 국어에 사실 수능 시험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수능 시험 우리 친구들부터는 사실 지난해 고1부터는 화작과 엄매가 구분이 안 되죠. 수능 때요. 선택 과목이 없어졌으니까요. 수능 때도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독서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고1 때 공통국어에서 배운 것들 고2, 고3 과정 심화시켜서 애들 수능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교육과정의 의도고, 한대부고는 이걸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교재를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대부고는 기본적으로 내신 공부하는 과정을 이거를 마치 중학생 때 마인드로 이건 내신 기간이야, 이건 내신 공부야 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사고를 트여서,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해서 이거는 수능 공부기도 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의 어떤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가장 관심이 있으실 한대부고 내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범위 이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부교재, 학력평가 이렇게 짜여져 있죠. 교과서는
아까 제가 화작 단어는 패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들어간 거 보면은 1-1 산수유 나무의 농사, 1-2 카메라 워커, 이거는 문학단원이죠. 문학단원. 그리고 3-1 의문의 변동. 문법이죠. 사실 동네 공립들은 딱 여기서 시험 범위가 끝난 경우도 많아요. 네. 하지만 자사고들은 여기다 부교재를 추가하죠. 작년에는 풀수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력평가 모음집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방학숙제로 윤혜정의 나비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본기가 조금 선생님들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윤혜정의 나비효과는 아주 유명한 기본서잖아요. 그거를 보게 했는데 어쩌면은 그거를 약간 방학 때 보게 했기 때문에 내신에 조금은 그 내용을 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기는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력평가를 넣을 거고 작년 기준으로 이 책이 총 12회의 모의고사가 실려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시험당 3번씩 3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3개, 기말에 3개, 2학기 중간에 3개, 2학기 기말에 3개 해가지고 3회의 모의고사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내년 3월에, 내년이 아니군요. 올 3월에 3월 24일인가? 학력평가 볼 거예요. 그 시험지를 또 넣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내용 플러스 4회 분량의 모의고사가 매 시험마다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 압박이에요. 압박 그 자체예요. 애들도 너무 힘들고 가르치는 저도 굉장히 시간에 좀 부족함을 느끼는 많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내고 소화해내느냐가 내신 점수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험 범위의 특징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험 출제 특징, 자료집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 이건 사실상 뭐 한대부고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외고 얘기를 갑자기 하면은 외고가 좀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엔 더더욱 특히. 그러면 그 외고 아이들은 국어나 사회 과목에 대한, 영어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도 세고. 근데 그런 학교들보다도 국어, 영어 시험 범위가 많아요. 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 비중, 이거 중요하죠? 네. 근데 제가 방금 잘못 들었나요? 어디선가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은 이미 많은 선배들이 다 해왔던 거고 같이 공부에 종영을 낸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 할 수 있는 분량이긴 해요. 두 번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모의고사 시험지는 화법과 작문이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작년 안에 낸 적이 없어요. 그걸요.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문법을 많이 내고 독서는 시험지가 4개면은 보통 한 시험지당 독서 지문이 3개씩 있으니까 12개의 독서 지문을 공부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독서 지문을 공부하게 시켰는데 실제 출제되는 거는 1 또는 2예요. 1개 또는 2개예요. 좀 애들이 좀 허망함을 느끼는 분위기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공부의 우선순위가 어떤 아이들은 문법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생각보다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법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일정 부분 문제풀이가 되면은 변수가 좀 적은 부분이에요. 점수에 있어갖고. 근데 문학은 굉장히 지문수가 많고 작품 수도 많은데
그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랜덤하게 출제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거의 선생님들이 거의 찍어야 되는, 이걸 내지 않을까, 그런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 공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 문법, 독서가 가장 출제 비율이 낮았고, 화작은 작년 기준으로 낸 적이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참석하신 친구들은 이 순서를 잊지 말되 공부의 균형, 조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문법이 문학보다 조금 나온다고 문학 공부 90하고 문법 공부 10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100% 수능형입니다. 서답형 문제가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원래 한대보고는 아이들을 이상한 서술형을 내가지고 감점을 시키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작년부터 아예 없어졌어요. 객관식 100%예요. 네. 그리고 문항수는 28문제 정도에서 플러스 1, 2 왔다 갔다 하는데 문항당 3.1에서 4.1점이어서 배점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1등급 컷은 보통 마이너스 1 정도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한 95점 이상이 1등급, 90초 한 2등급, 그리고 80점대면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네. 지금 놀라는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실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작년 아이들이 시험 이제 잘 봤었어요. 굉장히 잘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안전한 선이다. 근데 이 등급컷이 높아진 이유는 사실 요거랑 3번 항목과 연관이 깊어요. 이게 100% 수능이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의 특징이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점수의 불균형이 좀 심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로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1, 2등급 나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신 점수는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런 객관식 문제풀이에 훈련이 된 친구들은 상당히 문제를 잘 풀게 출제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3번과 연관지어서 등급컷이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부터는요. 제가 이 각각의 시험지들을 쫙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문제 출제 비중을 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에만 좀 굵은 글씨를 쳐놨죠. 그래서 전체 문제 중에서 매 시험마다 독서 문제의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 문항 분석 지금 쭉 같이 보셨죠? 13부터 16쪽까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대표 출제 유형 보겠습니다. 17쪽부터 이 선쪽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수능형 문항 문제, 수능형 문법 문제, 비문학 변형 문제, 네 번째 어휘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항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기 있는 거, 보기 기준으로 감상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작품 비교 분석이에요. 요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힘으로 혼자 하기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여러 개의 작품이 시험범위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품들을 가나다 이렇게 묶어갖고 출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작품이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작품은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력평가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이거와 연관될 수 있는 작품들을 추려서 비교를 해놔야 돼요. 이걸로 단독으로만 안 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법 문제는 사실 이거는 딱 본인이 개념 정리가 됐다면 나 음운의 변동 개념 마스터했어.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 교체 탈락, 첨가, 추가 다 구별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승부수는
이거는 이 동네에 있는 뭐 숙명여고나 휘문고나 단대부고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대치동을 벗어나도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요즘에는 문법 문제가 고1 문법 문제가 고3 레벨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느 학교에서나.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수능 평가원 기출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가 묶어서 주면은 요거를 꼼꼼히 풀어보면은 문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커버가 됩니다.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비문학 변형. 그리고 이 비문학은 수능에선 많이 어렵잖아요. 실제로 많이 어렵죠. 저도 그 작년에 본 수능 풀어보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사실 비문학은 공부를 했다면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신 비문학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문 변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을 갖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만 했다면은 그 지문 이해하고 문제에서 맞고 틀리는 거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선택지에서 맞고 틀리는 거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어휘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문제를 뽑은 건데 그냥 쭉 넘어갈게요, 어머님들.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완전 수능형 문법 문제죠. 수능 문제가 아니라 한대보고 기출문제예요, 작년이요. 그래서 보기 왕창 있고 예문 있고 선택지 있고 완벽한 수능형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문학 변형 문제인데 그래프가 나왔어. 어떡해. 그림만 있으면 비문학 문제 이렇게 겁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기출문제 그대로. 선택지 조금만 바꿔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문 변형이나 이런 건 거의 없다. 그냥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요 문제 한자성어가 쓰여 있잖아요. 애들 의외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한자성어 몰라서. 근데 이것도 겁먹지 마세요. 왜냐면 이 한자성어를 학교에서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알려준 한자성어를 알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부교재 해설서 해설에 밑줄 치고 이 한자성어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본 친구는 맞춘 거고, 안 읽고 뭐 이딴 걸 내겠어 하고 넘어간 친구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집 부교재가 결정이 되면은 해설서만 잘 읽어보면은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 거의 마무리, 제가 제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전 전략, 다수의 작품 출제.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근데 사실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외로 좀 라인업에 변화가 빨리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신 분이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출제 경향을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대보고를 봤을 때는 수업 내용이 고1이나 고2나 문학 같은 것들이 교사형 해설서나 자습서와 다르지 않은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만의 특이하고 주관적인 관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용 자습서 해설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되 부교재는 아예 수업 안 해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교재들은 작품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해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고3들 문제 풀고 독서는 다수의 지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지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진짜 마지막 순서네요. 네, 제 수업의 특징을 26쪽부터 30쪽까지 넣어놨는데 네, 7가지 특징을 정리했고요. 27쪽부터는 7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교재는 직접 만들고요. 어디서 절대로 긁어오거나 퍼오지 않습니다. 네, 직접 만들어서 다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학 작품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28쪽처럼
28쪽처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상세한 비교 분석을 하고 29쪽 비문학이 좀 잘 안 나왔는데 비문학 정리를 할 수 있는 숙제나 자료도 제공을 해요. 따로. 그러니까 빈칸 형식의 자료도 있고 구조도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쪽으로 가시면은 숙제를 내줄 때 일일 학습량을 정해줘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국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네,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쫙 네, 수업 숙제량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테스트 문제는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를 활용하지 않는 한 제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OX나 단답식 같은 걸로 네, 친구들한테 직접 테스트를 보고 피드백을 하고 7번은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엑셀로 다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고 학원 테스트를 어떻게 받고 이걸 다 입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풀리는 부분 우리 친구가 이제 개별적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까지 아이들을 신경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 많이 틀리고 점수 어떻게 나오고 입력해뒀다가 나중에 상담 자료나 이런 걸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거 아무래도 뭐 여러 과목을 같이 하는 설명회 같은 경우는 질문 받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학원에서 고맙게도 단독 간담회를 잡아줘가지고 어머님들께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물어봐도 괜찮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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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네네. 아, 이렇게 사실 이거죠. 교과서 수업 내용은 1학기 때 현대문학, 현대문법이 맞는데 부교재를 생각을 하면은 부교재는 모의고사 시험지니까 고전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부교재에 있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준비를 시켜주는데 학교에서도 교과서의 2학기 내용 자체가 고전 쪽인 거를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내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지 자체가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고1 같은 경우는 1학기 시험지에 3월달, 6월달 모의고사 시험지에 고전 문법을 내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2학기 때 고전 문법을 공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틀에 맞춰 갖고 출제는 하지만은 문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학은 모의고사 시험지에 있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신 2학기 때 더 많이 내요. 2학기가 아무래도 고전이니까요. 답변이 됐을까요, 어머님? 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우리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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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보충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 제가 수업을 3시간만으로 늘릴까도 고민을 엄청 해봤어요. 네. 근데 일단은 3시간으로 결정이 됐고 또 3시간 반으로 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시간 진행하되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원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8회 수업인데 막 10번씩 하고 그랬어요. 수업 실제로는요. 네. 근데 학원이 이런 걸 왜 싫어하냐면은 원래 8번 수업하겠다고 개강을 안내해놓고서 2번 수업 추가했다고 저는 수강료 더 받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수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충을 잡아요. 현장 보충을. 아니면은 이래저래 여의치가 않으면은 제가 혼자 영상 찍어요. 네. 그래서 많은 범위가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현장 보충을 하던 동영상을 추가 제작하던 해가지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특정 요일이 맞으면은 클리닉을 하기도 해요. 평일 클리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답변을 해주는 게 이제 의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전화 카톡이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가 원하면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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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경우는 조금 10번 수업할 때가 되게 특수했던 게 뭐냐면 한대부가 작년 기말에 2학기 기말에 엄청난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을 벌였는데 모의고사 시험지 4개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작년 기말 때. 그래서 그 기말 때만 2학기 기말 때만 그래서 풀수록이라는 책의 구성을 보면은 총 12회의 모의고사가 실려 있는데 뒷부분에 수능 맛보기라고 해가지고 수능 기출문제 3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정규 수업으로 커버가 됐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모의고사 시험지가 한 1.5개에서 2개가 더 들어간 꼴이었거든요. 이 수능 맛보기에서 문항만 들어가서 그때 추가 보충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공휴일도 있고 좀 해가지고 추가 보충을 진행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험지에서 화작은 수업을 안 해요. 네, 모의고사 시험에서 화작은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 수가 35문제가 남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법과 문학은 필수로 수업을 다 해줘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 난이도에 따라서 너무 쉬운 거는 현장 수업에서 패스를 하고 압축된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네. 공지가 되는데 조금 뭐 늦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늦게. 예.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좀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부교재 자체도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작년 거를 똑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학교의 오피셜 답변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는 모의고사를 넣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도 쭉 해왔듯이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아이들이 이제 직전 보충 포함해서 직전 보충 포함하면 사실 빼면은 7회 수업이에요. 그 7회 수업 내에서 뭐 이전에 충분히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조금 뭐 부족한 게 생길 수 있다면 그때는 동영상 보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이 친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행정 업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이나 클리닉을 해요. 네, 이 친구들이요.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뭐 아이가 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좀 더 강한 자극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이제 제가 알려주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좀 개별 지도를 할 수도 있죠. 네. 네. 그거는 요일이 확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아이들 일정도 있고 우리들 일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잡혔을 때 예약이 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질문 받으면 괜찮을까요, 어머님들? 네,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끝나고 네,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조교 애들 들어와가지고 네, 이수연 친구가 와가지고 한 대 보고 생활이나 학생부 같은 데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저희가 이전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들.